네,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 품질 저하 요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콘크리트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들은 주로 뭐가 있느냐? 자, 일단 배합 강도에 의한 요인을 보면은 재료, 물, 시멘트, 그다음에 뭐 우리가 모래, 자갈 합쳐서 골자라 그러고 혼화 재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합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공에 대해서도 저하가 될 수 있고 시험에 대해서 이제 그걸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구성 저하 요인, 내구성 저하, 열화, 중성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내구성 저하라고 하는데 내구성이 뭐냐?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성화가 돼가지고 서서히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열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상 원인은 뭐냐? 구조적 계산 및 검토가 미비돼가 내구성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구조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각종 조인트 등이 미설계로 내구성을 저하했다. 경관이 50m가 넘으면은 여기를 잘라가지고 익스펜션 조인트를 둬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구성이 떨어지죠. 집이 균열이 나고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 잘못하면 이제 설계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염해. 지금 염해란 콘크리트 중에 염화물이 존재하여 철근을 부식시킨다. 그래서 이게 철근 부식, 철근 팽창, 콘크리트 균열로 이제 열화되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이 염해가 뭐냐면은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인데 우리가 이런 피복 두께가 있고 여기에 철근이 있는데 여기가 자꾸 이제 중성화가 돼가지고 박락이 되고 떨어지고 하면 이게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소금물이 여기 들어갔다. 그럼 이게 철근이 이렇게 굵어져요. 그럼 굵어지면서 균열이 더 생기죠. 이게 이제 염해에 의한 철근 팽창, 철근 부식, 균열, 이렇게 이제 열화, 이렇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근이 이렇게 녹이 슬어가지고 있죠. 녹이 슬면 최적이 팽창해요. 최적만 팽창 안 하면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최적이 부피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다 밀어내가 터진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중성화. 중성화는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성화가 뭐냐?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폐하대는 0에서 14까지 있어요. 14까지. 그래서 가운데가 7이죠. 7. 그 0은 뭐냐? 여기 강산성, 산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14는 알카리성이라 그래요. 알카리성. 그 가운데니까 뭐냐? 중간이라 해가지고 중성이라 그래요. 중성. 지금, 여기 중성인데, 콘크리트는 폐하대가 얼마쯤 되냐면 요 정도 됩니다. 12.5에서 13 정도가 콘크리트의 폐하대예요. 콘크리트.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균열도 생기고 탄소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서서히 이게 열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폐하대가 서서히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12.5에서 13쯤 되는 게 한 10 정도로 옮겨가요. 여기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중성 쪽으로 옮겨갔죠. 강알카리성인 콘크리트가 중성 쪽으로 서서히 자기 이제 그 성질이 올라간 거예요. 바뀐 거죠. 12.5에서 13인 콘크리트가 10 쪽으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중성 쪽으로 갔다가 내가 중성이 대려한다 해서 중성화라고 그럽니다. 중성화.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열화되었다. 내구성 저하다. 중성화다, 부식됐다,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성화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12.5에서 13인 게 10 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이제 중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중성화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빨리 철근이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카리 골재 반응. 알카리 골재 반응은 골재에 생기는 거예요. 골재. 골재니까 뭐 모래나 자갈에 생기는 거겠죠. 근데 주로 자갈 쪽에 이제 생기는데, 자갈에 뭐가 묻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함유도 하지만은 외부 요인이 묻어가 들어와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니까 이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알카리 골재 반응인데, 알카리 실리카, 알카리 탄산염, 알카리 실리게이트 반응하는데,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중성화를 촉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구조물을 파괴하게 되죠. 그래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골재할 때는 이제 세척을 깨끗이 해서 그런 걸 없앤 골재를 현장에다 이제 반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상작용, 동결융해.
동결, 얼었다가 융해, 녹았다가. 그러니까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니까 최적이 팽창돼 가지고 여기 콘크리트 속에 어제 탓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온이 급강하돼서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물이 얼음으로 바뀌면 9% 최적 팽창이 되잖아요. 그럼 콘크리트가 9%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균열이 쫙 다 나죠. 그래서 최적 팽창을 막기 위해서 밑에다가 불도 떼고 위에다가 천막도 덮고 하는 게 그 원인입니다. 근데 이걸 못 막으면 겨울에 친 콘크리트는 균열이 다 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동결 융해에 대해서 이제 물시멘트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 요인이 물시멘트비도 관리해야 되지만 온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도 안 떼고 덮개도 없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균열 다 가 있습니다. 이게 동결 융해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변화. 급격한 온도 변화는 표면에 균열을 발생시킵니다. 너무 뜨겁다가 차갑다가 해버리면 신축 팽창 때문에 균열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제 매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내외부 온도를 25도씨 이내로 관리해야 됩니다. 건조, 수축, 건조, 말랐다, 수축, 뭐가 찢어졌다, 마르면서 찢어진다. 그게 뭐냐? 물이 있었는데 물이 말라버리니까 물이 있던 자리가 균열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증발하면서 건조 수축이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생기간에는 물이 계속 이렇게 촉촉하게 묻어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나 벽이나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이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건조 수축은 블리딩 현상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분말도가 큰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흡수율이 큰 골재 흡수율 큰 골재 사용하면 돌이 물을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니까 균열이 간 거예요. 분말도가 큰 시멘트를 했다. 분말도가 크다는 말은 수화작용이 빠릅니다. 수화작용이 빠르다는 말은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버리는 재료들을 쓰니까 건조수축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작용, 진동충격. 위에 콘크리트 탓을 했는데 밑에 브라크 한다고 드드드 해보세요. 위에 흔들려가지고 균열이 다 가요. 그건 기상과는 관계없이 현장 시공용 균열이에요. 그 다음에 마모 파손, 과적으로 인해서 이제 파손이 생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염해. 우리가 대부분 0.3kg을 하는데 최적이죠. 회사 같은 경우는 0.02 이하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분 제거는 뭐냐? 자연에다가 그냥 바닷물에 그냥 퍼가지고 깔아놓으면은 비가 와가지고 자연적으로 장기간 방치해놓으면은 염분이 많이 제거돼요. 그 다음에 직접 스프링클러 살수도 하고 제염제 넣어가지고 염분을 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염분 때문에, 염화물 때문에 현장에 레미콘을 회차된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염해 대책, 청정수 사용, 중용열 포틀란드 사용, 그 다음에 해사를 될 수 있으면 바닷물에 쓰지 말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혼화제를 넣어가지고 내구성, 수밀성을 이제 증대시키자 하는 이런 내용도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부식 방지. 철근에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여기 이제 콘크리트 바닥인데 이게 뚫려가지고 물이 들어왔다. 그럼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100배에서 200배 빨리 부식이 돼버려요, 철근이.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에폭시 철근을 썼는데 에폭시 철근 놓을 때 쾅 하고 나와 여기가 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터치업이 되는데 밑에는 아래쪽에 되니까 터치업이 안 되죠. 그럼 이게 또 집중적으로 또 100배에서 200배 공격당해요. 그래서 이런 에폭시보다는 뭐냐, 아연 도금 철근을 쓰는 거예요. 아연 도금. 그래서 이제 철근에 아연 도금화가 하는데 아연 도금을 하려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청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방청제도 위에 발라봐야 효과 없어요. 밑에 이렇게 까인데 집중적으로 공격된다니까. 이런 데를 잘 체크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피복 두께, 다짐, 그 다음에 뭐 타스루 재물치장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초기 양생은 겨울철에 동해 입지 않도록, 동해 입으면 물이 얼음으로 바뀌어서 9% 팽창하다 보면 균열이 다 가버리죠. 그래서 진동 충격 형태를 해체할 때까지 흔들리면 안 되고 다른 데 작업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그 다음에 형태 해체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 중성화 방지. 그래서 아까 그 중성화인데 여기 중성화 공식이 있습니다. 칼슘과 수산화나트륨이 탄산가스가 들어와가지고 CaCO2 플러스 H2가 물과 수산화칼슘이 된다는 거. 이렇게 중성화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성화가 되면 뭐가 문제냐? 내구성이 저하되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철근이 부식이 되니까 팽창이 돼. 팽창이 되니까 콘크리트가 균열이 발생돼. 균열이 발생되니까 거기로 또 CO2 가스하고 비가 들어와. 또
철근이 더 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물의 수명이 줄어들죠. 그래서 중성화 피해는 내구성 저하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중성화 원인과 대책, 내구성 저하 원인과 대책, 열화 원인과 대책하면 답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성화 요인, 탄산가스의 농도가 짙을수록 물 시멘트비가 높아지면 습도 낮고 온도 높고 경량골재 사용하고 혼합 시멘트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중에 CO2가 침입, 산성비, 단기 재량일수록 중성화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화 시험 방법, 이게 중성화가 얼마만큼 됐느냐, 그걸 판단할 때가 이제 콘크리트 깎아내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1%를 갖다가 거기다가 뿌리면 중성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색깔이 이제 거기 무색에서 홍색까지 이제 이렇게 쫙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화제, 타일 및 돌을 붙여서 막고 피복 두께를 두껍게, 그래서 중성화가 안 되도록 막아주는 이제 그런 대책을 지금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장만 하지 말고 다 페인트도 하고 콘크리트 위에다가 뭐 또 타일도 대든지 해가지고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이제 중성화 대책입니다. 여기 이제 기공률, 부재 단면, 단위 치수, 블리딩, 다짐 양생, 조인트, 탄산가스, 습도 온도 유지, 이런 것들 답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열 방지입니다. 균열은 완전히 이제 작업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생기거나 작업 직전부터 생긴 게 끝까지 가거나 이제 그렇게 후 쪽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굳지 않은 미경화 콘크리트의 균열. 아직 굳지 않았는데 균열이 갔다. 그거 왜 그러냐? 충격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성 수축에 의해서 한 균열. 소성 수축. 형상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수축이 되는데 균열이 간 거야. 왜냐? 슬라브 노출 면적이 넓은 데다 가지고 이쪽이 신축 팽창하니까 서로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양쪽에서 당기니까 가운데 균열이 쫙 가버려요. 그게 소성 수축 균열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블리딩 속도보다 정발 속도가 빠를 때 균열이 돼요. 그 다음에 고온건조한 바람이 불면은 물이 정발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변 손실로 인해서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넓은 구조물, 그 다음에 사질토 위에 구조물 바로 타설하거나, 사질토 하면은 구조물 타설하면 밑에 모래 쪽으로 물이 빠져버리거든. 그러니까 물이 또 정발된다고. 그 다음에 물 시멘트비가 적정해야 되는데 모자라면은 또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많아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균열이 간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치마균열. 콘크리트 탓을 다 했는데 탓을 이만큼 했는데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지면서 이렇게 균열이 간 거예요. 이렇게. 그 치마균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치마균열은 어디서 되느냐? 이렇게 현장에 있으면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는 빠지면 돼요. 공극이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철근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거북이 등짝 같은 줄눈이 쫙 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치마균열입니다. 치마균열.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는 굳기 전 콘크리트고 이제는 굳은 콘크리트의 균열이 굳은 콘크리트. 다 굳었는데 무슨 균열이가 이래 되지만 충격 때문에 가는 겁니다. 건조 수축으로, 그 다음에 기상작용, 화학반응, 철근 부식으로 이제 굳고 나서 균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후 일이고, 경화 전에 균열은 미리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조물 균열 확인은 재료 배합이 불량할 때하고 과다 하중, 그 다음에 건조 수축. 그러니까 여기다 조인트 같은 걸 미리 줘가지고 찢어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책은 양질의 재료를 쓰고 그 다음에 배합을 적절하게 잘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운반, 타설, 다짐, 이염, 양생, 동결, 융해, 온도 변화, 시험, 건조 수축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